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UNH 주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수준이죠? 315달러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과연 투자 기회일지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 보면서 좀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목표는 현재 상황을 좀 명확히 이해하고 투자 관점에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함께 파악하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주가 그래프만 봐도 지금 상당히 좀 중요한 변곡점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우선 주가 하락 이유부터 좀 짚어보죠. 첫째는 CEO 앤드류 위티의 갑작스러운 사임 소식이에요. 개인적인 이유라고는 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발표되지 않은 악재가 있는 건 아닌지 약간 그런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죠. 네, 맞아요. 근데 또 동시에 흥미로운 점은 그 2006년부터 2017년까지 회사를 아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전 CEO 스티븐 햄슬리가 복귀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뭐랄까?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과거에 보면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나 디즈니의 밥 아이거처럼 위기 상황에 복귀한 전임 CEO가 회사를 다시 살린 좋은 선례들이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런 경우가 있었죠. 네, 그래서 햄슬리의 경험이나 리더십이 앞으로 어떻게 작용할지 이 부분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CEO 교체 이슈도 있고 또 두 번째는 2025년 연간 실적 전망치 그러니까 가이던스 제공을 중단했다는 거. 이것도 시장에서는 좀 우려하는 부분이죠. 이미 1분기 실적 발표 때 25년 EPS 전망치를 기존보다 한 10% 정도 낮추면서 주가가 크게 한번 빠졌었는데 이번엔 아예 가이던스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하니 투자자들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겠어요. 네, 불확실성이 더 커진 거죠. 뭘 보고 판단해야 할지 좀 막막해지는 거니까요. 여기가 이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세 번째,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약가 협상 관련 행정명령 가능성 이거죠. 아직 발표된 건 아니지만 미국 약값을 최대 80%까지 낮추겠다 이런 언급이 있었잖아요. 네, 그게 아주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건강보험사들은 PBM, 그러니까 약제비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제약 관련 사업을 운영하거든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옵텀 RX나 CV헬스의 케어마크, 시그나의 익스프레스 스크립츠 이런 회사들이 미국 시장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아, 그 PBM 시스템이 핵심이군요. 그렇죠. UNH의 경우를 보면 이 옵텀 RX가 회사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35%나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약값이 80% 인하된다면 이건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에 엄청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와, 35%면 정말 크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한번 따져봐야 할 게 트럼프가 정말로 80%까지 약값을 내릴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는 분석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IRA 법안 수정안 발표할 때도 폐지한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그랬었죠. 근데 실제로는 태양광이나 전기차 섹터는 거의 안 건드리고 수소나 풍력에너지 쪽만 좀 대규모로 감축했거든요. 중국 관세 부과도 그렇고 발언 수위에 비해서는 실제 조치는 좀 낮은 수준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최대 80% 인하라는 게 실제 목표라기보다는 약간 협상용 카드일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이군요. 그렇죠.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들에서는 좀 조심스러운 추측을 내놓고 있는 게 혹시 트럼프의 약가 인하 대상이 특정 약품군, 예를 들면 비만 치료제에 국한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비만 치료제요? 왜 하필 그쪽이죠? 트럼프가 예전부터 덴마크 회사 노보노디스크에 비만 치료제 위고비 있잖아요. 그게 유럽보다 미국에서 한 4배나 비싸게 팔린다고 계속 비판을 해왔거든요. 그렇군요. 하긴 미국 사회에서 비만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까. 맞습니다. 미국은 2013년부터 비만을 아예 공식 질병으로 분류했고요. 성인 인구의 42%가 비만이라고 해요. 연간 비만 치료에 들어가는 의료 비용만 해도 3천억 달러 수준이고요. 이게 미국 전체 의료비의 한 20% 정도 된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죠. 3천억 달러. 정말 엄청난 비용이네요. 네. 여기에 다른 성인 질환 발병이나 노동력 손실까지 고려하면 사회적 비용은 훨씬 더 크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또 바이든 행정부 때도 보면 약가 협상이 인슐린에 한정돼서 가격을 한 70% 정도 내렸던 사례가 있잖아요. 네, 인슐린 가격 인하가 있었죠. 그걸 생각해보면 트럼프 행정부는 비만 치료제 가격을 유럽 수준, 그러니까 대략 한 80% 정도 인하하는 데 집중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결국 자라들의 결론은 이런 거네요. 만약에 트럼프의 약가 인하 정책이 정말로 비만 치료제에 좀 집중되는 시기라면 이번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주가 하락은 오히려 좀 과도했고 투자자에게는 이게 큰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군요. 약가 인하 문제와는 별개로 아직 공개되지 않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개별 기업에 어떤 악재가 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마냥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고 신중하게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할 시점이다. 이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주가 하락의 배경, 그리고 이게 기회일지 혹은 여전히 위험 요인이 큰 상황인지 좀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 뭐 CEO 교체 문제부터 실적 전망 중단, 그리고 가장 큰 변수인 트럼프발 약가 인하 리스크까지 정말 복합적인 상황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특정 정치적 결과와는 좀 별개로요.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의료비 부담이나 또 비만 치료제 같은 특정 약물에 대한 정치적 관심이 높아지는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앞으로 건강보험사나 PBM들의 운영 방식에는 과연 어떤 좀 더 광범위한 변화가 예상될 수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